이것도 인도산 럼입니다. 자, 이 술은 카자흐스탄에서 나온 술인데요. 네, 특이하죠. 네,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에서 긴 칼 모양의 술입니다. 여기 안에 든 게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불로술입니다. 안에 독사가 보이죠? 그래서 북한에서 만들어진 불로술입니다. 이런 술을 어떻게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벌떡추. 이게 이런 술도 있나요? 벌떡추. 알코올 함량이 96도로 세계 최강의 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꼬냑을 엄청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나온 술이 루이 13세가 되겠습니다. 100년 이상을 숙성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병에 한 500만 원 정도 나왔답니다. 지금은 환율이 올라서 한 600 정도 될 수도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에서 구멍을 굽고다 남해 먹습니다. 오늘 제가 있는 여기는 어딜까요? 자, 먼저 여러분들 막걸리 받으실래요? 아니면 막걸리 한 잔을 하실래요? 아니면 소주 한 잔 드시렵니까? 소주를 만드는 무학소주에서 좋은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 무학소주에서 술박물관을 마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술박물관 이름은 굿데이 뮤지엄입니다. 그래서 주류 박물관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술 박물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술의 역사와 또 술의 종류 그리고 실제 술이 있습니다. 술병에 든 술을 전시를 하기도 하고요. 이 술과 관계된 정말 많은 거리들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문화와 예술을 사랑한다면 꼭 와봐야 할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곳을 나는 방문하고 싶다, 여행을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 오셔도 되고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 당연히 오시면 또 더욱 더 재미있는 그런 거리가 있고 저처럼 술을 잘 마시지 않는 사람도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는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술의 세계로 함께 가보실까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술 박물관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자, 여기 굿데이 뮤지엄에는 세계 술 테마관이 있고 술 문화관이 있고 재현 전시관이 있고 나눔의 전당 이렇게 다양한 컨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정류수 소주입니다. 자, 소주는 학주이다. 소주는 학주가 아니고요. 쌀, 보리 등 곡물을 원료로 한 정류주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마시는 소주를 학주라고 하는 이유는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을 화학기호인 에틸 알코올로 표기하기 때문에 발생한 오해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술의 생산 방식은 정류주와 발효주 두 가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술은 없다고 합니다. 제가 또 여기서 특이한 거 발견했는데요. 소주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소주는 유통기한이 없다고 합니다. 약주, 맥주, 와인과 같은 발효주는 기간이 오래되면 변질되거나 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통기한을 정하고 있는데 소주나 위스키는 내용물이 변질할 만한 원인이 없고 알코올 함량이 높아서 미생물 안정도도 높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없다. 추억의 공중전화도 있습니다. 마산호입니다. 몽고정이고요. 여기 몽고정은 고려정 또는 강대발샘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이 지역이 일본 원정을 앞둔 몽고군이 주둔하면서 군마의 음료 삭부를 위해서 판 것입니다. 700여 년이 지난 어느 날까지 주민의 식수로 사용되고 있으며 물맛이 좋아서 술이나 간장 제조에도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몽고정을 재현한 것입니다. 마산호의 실내입니다. 푸른 물결 아득하고 돌이 우뚝한데 백년 풍류의 식기가 새롭고
만리강산에 한 잔 술을 드네 고려시인 정지상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성 옥천소주, 울산의 칠복소주, 대구 백천소주, 대구의 백마소주도 있고요. 부산 엄배 청주. 자, 물소온 마산의 근대 양조. 이거는 1960년대에 일본으로 수출했던 청주의 술독이 되겠습니다. 날 무학소주의 광고입니다. 술과 꽃의 도시 마산의 술 문화 해서 사실 일제시대를 기억하는 한국인 중에는 마산의 술이 이름 났던 이유를 꽃 속에서 그리고 마산만을 바라보면서 술을 마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마산부에서 1937년에 관광 안내소로 간행한 관광역 마산이라는 리플렛입니다. 일본인들에게 마산을 소개하기 위해서 만든 리플렛입니다. 여기는 무학상회가 있습니다. 무학상회는 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데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 이제 이런 각종 술이 소주라든지 상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근본이 남다른 소주. 완전 레트로풍입니다. 완전 레트로풍입니다. 자, 여기에는 주양 마산과 무학의 탄생의 일이 있고 무학의 발자취, 무학상의 양조장. 서민들의 삶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죠. 네. 1981년 완성된 우리나라의 소주 지도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다른 소주들이 보였죠. 여기 보면 대선, 건복주는 대구였고요. 부산에선 대선이었고, 전라도에서는 보혜였고, 충청도에서는 선양, 그리고 충청도에 백학도 있었나요? 서울에서는 진로였습니다. 누룩, 쌀, 술을 만드는 재료들.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술이란 무엇인가? 술이란 에탄올이 함유되어 마시면 취하게 되는 음료의 총칭이라고 합니다. 인류가 만든 가공 음료 가운데 가장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술의 기원을 정리를 해보면 기원전 원숭이로 추정되는 동물이 살던 시절 포도를 채취한 뒤에 바위에 저장해두고 가실이 우연히 발효된 것을 원숭이가 먹고 취했습니다. 이것을 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대대손손 이 알코올 제조법을 고수하고 지금 인류에게 알코올로 전해진 것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이 술들은요, 압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사랑한 술 압생트, 알코올 함량이 70%에 이르는 고농도 종류이고요. 압생트는 향수계의 라틴명인 압신티움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이게 18세기 초 스위스에서 시작해서 프랑스 의사에 의해서 치료용 약물로 사용되었는데 판권이 넘어가 독주가 되었고 체절정기에 이런 것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위스키와 같은 비싼 술을 마시기 어려웠던 화가나 시인, 소설가 같은 가난한 예술가들에게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술은 특유의 방향과 쓴맛으로 인해서 식전주라고도 애용이 되어서 식사 시간을 녹색 시간이라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1870년경에는 와인을 누르고 프랑스의 국민지로 애용되기도 했는데요. 자, 여기에 이 술들을 보면 이 압생트를 사랑한 대표적인 예술가로는 어니스트 헤밍웨이, 에드거 앨런 포, 빈센트 반 고, 정말 너무나 유명하신 분들이죠. 자, 압생트의 애칭은 고어의 술, 녹색 여종, 녹색 여신, 악마의 술이란 별명이 있습니다. 실제 빅토르 올리바라는 이제 압생트를 마시는 사람, 그 다음에 빈센트 반 고의 아를러 밤을 카페, 여기에 보면 이제 압생트를 마시는 그림들이 나오고요. 고 피카소, 마네, 드가 등 수많은 화가들이 압생트를 소재로 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 압생트는 오리지널 압생트인데 독일에서 만들었고요. 알코올 함량이 무려 89.9%였다고 하니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술을 마시고 난 뒤에 고은은 초록 요정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술의 도수가 너무 높아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입니다. 명작으로 손꼽히는 노인과 바다를 저술한
란 해밍웨이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애주가였다고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순신 장군이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에서 술을 마셨다는 글귀를 종종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술은 이순신 장군이 여가를 보내는 수단이고 부관들과 친목 도움을 위하고 자신의 병과 시름을 달래는 도구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진이입니다. 조선의 최고 주선이라 불리는 황진이 뛰어난 시서와 술로 이름을 날리던 영웅 호걸들을 사로잡았죠. 자, 철혈 제상으로 우리가 알려진 칵테일 비스마르크 되어 있는데 비스마르크는 프로시아 정치 외교가의 두각을 나타내기 전인 젊은 시절부터 삼페인과 같은 발포주에 독일식 흑맥주를 머그잔이나 스타인에 섞어 마시는 것을 절개했던 인물이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술인데, 미국은 술에 대해서 간대할 것 같은데 간대함이 없는 나라라고 합니다. 술에 대해서는 간대함이 없어서 술에 대해서 파티 문화는 발달해 있지만 술을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술을 사거나 술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1살 이상임을 증명해야 하고요. 이유는 미성년자들이 교통사고를 술을 마시고 자주 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술집에서 ID please라고 하면 신분증을 제시하면 되고요. 미국은 일반 슈퍼마켓에서는 술을 팔지 않고 술만 따로 파는 주류 판매점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독특한 주법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술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하고 있고요. 술집에서 1인당 어느 정도까지 술을 팔 수 있는 법도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데킬라는 스트레이트로 4잔 이하 등이 주마다 법이 정해져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술을 많이 마시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자, 하와이주에서는 김 빠진 맥주를 파는 게 불법이라고 하는 재미있죠. 그리고 아이다호주에서는 교회를 포함한 종교의 성전이나 학교로부터 100m 이내에는 술집을 열 수 없다, 이런 주도 있습니다. 플라스크라고 해서 은빛 이렇게 이 통 같은 거 보이죠? 이걸 흔히 휴대용 양주병이라고 하는데요. 포켓 위스키 등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이 술병은 사전적인 의미로 위스키 등의 납작한 병 이런 것들을 넣은 휴대 용기를 뜻합니다. 미국에 한 시절에 금주법이 있었대요. 그래서 주류의 취급과 판매가 금지되었을 때 밀수와 밀주를 해서 알카포네 아시죠? 이분이 거금을 벌였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다니기에 적합하려면 몰래 숨겨 다니기 편리한 형태로 이렇게 납작한 금속병을 고안해냈고 이걸 옷주머니에 넣어두고요. 겉으로 봐서는 보이지 않게 플라스크가 만들어졌습니다. 휴대용 양주병이라고 할 수 있죠. 대개 남자 또는 상류층 여성들이 사용하였다고 하고요. 여성들은 속치마 속에 숨겨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왼쪽의 거는 오리지널이고요. 오리지널 위스키고 오른쪽은 체리가 들어간 위스키입니다. 알코올 함량이 50에서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호주의 이제 술들인데요. 호주에서는요, 음주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인은 1일 2배의 표준 음주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한 모임에서 4배 표준 용량 이상을 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호주에서는 허가를 받은 식당에서만 주류를 판매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아프리카에서 만들어진 럼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블랙 맘바 스파이시 럼인데요. 알코올 함량이 46%인데 독사처럼 그렇게 특이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쁜 와인이죠. 모젤 크리스마스 이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왼쪽에는 로제 와인, 오른쪽에는 화이트 와인인데 한 10% 알코올 함량을 가진 독일 와인입니다. 예뻐서 찍었습니다. 독일에서는요, 맥주를 사랑하고 맥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나라로 전 세계 5번째 맥주 생산량이 많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음주는 대화를 즐기기 위한 하나의 도구고 법 테두리 안에서 즐기는데 셋째가 특이해요. 더치페이로 음주량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술값 계산은 각자 서로 부담하고요. 남에게 술을 강요하고 싶으면 자기가 술을 사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 술은 보드카입니다. 시락이란 보드카이고요. 37.5% 정도의 알코올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락은 제조사가 디아지오고 프랑스입니다. 이 터키란 나라는 국민 90% 이상이 이슬람을 믿죠. 그래서 여기에는 좀 엄주 적발시에 굉장히 좀 강화를 하는데, 적발되면 엄주 운전을 해서 적발되면 외곽 30km 지점에서 내려준 후 걸어서 귀가토록 합니다. 그 뒤로 경찰관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걸어서 가고 있는지를 감시한다고 하네요. 아르메니아에서 나온 브랜디. 이 술은 이제 사람의 얼굴을 닮았는데요. 올드 몽크라고 해서 인도에서 나온 럼주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함량이 42.8. 여기도 올드 몽크, 베리 올드 매트, 인디안 럼 해서 럼입니다. 예. 이것도 인도산 럼입니다. 자, 이 술은 카자흐스탄에서 나온 술인데요. 예, 특이하죠. 예.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에서 긴 칼 모양의 술입니다. 여기 보면 네몽고, 제일 왼쪽에 게 네몽고. 예. 몽고의 술입니다. 이쪽은 몽골리아. 예, 이렇게 안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 마실 수 있게 되어 있죠. 태국 주로 이제 더운 지방이다 보니까 맥주들이 많이 이제 인기가 있다고 하고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동아시아권에서 식민지 생활을 안 하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주로 그죠, 음주 적정이 걸리면은, 근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영아시 청소와 시체 닦는 그런 공사명령을 내린다고 하죠. 그거 진짜예요? 저는 그냥 사람들 하는 썰인 줄 알았는데. 그다음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리 축구 감독이 있어가지고 또 한때 많이 그랬죠. 근데 달라도 있는데 우리처럼 식민지 생활한 나라입니다. 프랑스에 식민지 생활했는데 프랑스의 와인과 맛이 거의 흡사한데 가격 면에서 엄청 싸답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맛이 뛰어나서 달라 와인을 이제 가시는 분이 많이 마시고 온답니다. 코르크마개를 통해서 밖에 공기, 안에 공기 차단하는 거죠. 그래야 공기비 유입이 안 돼야 안에 술 맛이 보존되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요, 술을 먹는 장소를 보면 우리나라와 다르게 집으로 초대하거나 야외로 나가서 마시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나라는 2차, 3차 계속 가는데 러시아에서는 장소를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서로 따라주며 술을 마시는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도 원샷으로 마시는데 이렇게 마시는 술은 보드카밖에 없고 맥주 혹은 포도주는 한 번에 다 마시지 않고 원하는 대로 마신다. 러시아 보드카도 있고요. 중국의 백주는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8대 증류수 위스키, 브랜디, 보드카, 진, 럼, 데킬라, 소주, 백주 중 하나로 명성이 높다고 합니다. 백주는 보통 40에서 60도의 알코올 도수가 높은 정류수입니다. 이건 주겹 청주인데 주종은 백주입니다. 자, 이렇게 백주들입니다. 중국의 백주. 자, 일본 술은 약간 특이한 게 상대방의 잔을 빈 채로 오랫동안 놓아두면 눈치 없는 사람으로 오해받기 쉽고요. 일본에서는 잔이 비기 전에 술을 따라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자신이 마신 술잔을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법이 없으며 술을 억지로 권하지 않는다. 술을 그만 마시려고 할 때는 술잔을 손으로 가리거나 술잔이 가득 찬 상태로 가만히 놓아두면 더 이상 못 마신다는 표시이므로 권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합니다. 여기는 일본의 술, 그러니까 샤케라고 하는데 청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한 잔의 술밖에 생산이 안 된답니다. 말하자면 금포도화 시켜서 쉽게 말하면 금포도화 시켜서 술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술이 작게 나올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샷도마고 샷도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포도 농장을 직접 경영을 한다는 거죠. 꽃향을 엄청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나온 술이
루이 13세가 되겠습니다. 100년 이상을 숙성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병에 한 500만 원 정도가 갔답니다. 지금은 환율이 올라서 한 600 정도 될 수도 있겠네요. 여기 초록색이 96%입니다. 나온 술 중에서 도수가 제일 높다고 합니다. 이게 96 보이시죠? 예. 알코올 함량이 96도로 세계 최강의 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산의 임산주입니다. 이렇게 인삼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계룡의 백일주입니다. 요거는 특이한 제주도에 있는 고소리 술입니다. 철도 차량, 특이하게 철도 차량 모양의 전통주도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진도 홍주입니다. 진달래로 빚은 두견주입니다. 특이하죠. 이 문배의 술은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만찬 때 주로 이렇게 건배를 하는 술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만찬 때 우리 측에서 준비한 술이고요. 문배의 술은 알코올 함량이 23%인 정통주인데 마음을 마시는 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이라고 표현할 만큼 깨끗하고 맑은 술이다. 사찰옹식과 함께 더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안동소주입니다. 이거는 청명주, 고구려, 장수왕이 생각나는 술이라고 하네요. 백두산 들쭉술은 평소에 김일성이 좋아하던 그런 술이고요. 주로 이렇게 어떤 중요 행사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술이라고 합니다. 여기 왼쪽에도 들쭉술이고요. 여기 아래 좀 예쁜 하병, 화려한 하병에 있는 것도 들쭉술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나온 술이고 40% 엄청 세네요. 여러분들 여기 안에 든 독사가 보이십니까? 불로술입니다. 제조사는 평양에서 북한의 평양에서 만든 거고요. 이름이 그러니까 불로술이다시피 술 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독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불로술입니다. 이건 북한에서 만들어진 술들입니다. 북한에서 만들어진 송이버섯 술인데 안에 진짜 송이버섯이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이런 술도 있었나 봐요. 다이아몬드 드라임 사피루스, 월드 오브 패스포드 스카치, 이런 건배주도 있습니다. 국하면 조리. 재미있는 술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인 조지훈 선생은 술을 마시는 데에도 연륜, 격적, 풍류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술을 즐기는 등급으로 주도 유단을 제시하였는데, 술의 진경과 진미를 모르는 단계, 불주입니다. 국업이 술을 아주 못 마시진 않으나 안 마시는 사람, 불주. 외주는 술을 마시긴 하나 겁내는 사람, 팔급. 언주는 마실 줄도 알고 취할 줄도 알지만 돈이 아까워서 혼자 숨어서 마시는 사람을 육겁이라고 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마시는 술로서 술의 진체를 모르는 단계. 밥맛을 도두기 위해 술을 마시는 사람은 반주를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은 2급이고 잠이 안 와서 마시는 사람은 수주라고 해서 3급으로 보았고요. 애주는 술을 취미로 맛보는 사람, 주도 1단입니다. 자, 폐주는 18. 술로 말미암아 다른 술 세상으로 떠나게 된 사람을 주신 9단이라고 했습니다. 2단계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겠죠. 참 이런 술을 어떻게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벌떡주. 이게 이런 술도 있나요? 벌떡주. 황진이 술도 있고요. 자, 우리나라 음주 문화는 우리 민족에게 술은 결혼, 장례, 제사, 성묘 등 삶의 희로애락과 함께 민족의 중요한 행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요소. 그래서 다양한 가문과 지방의 술로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 술의 문화는 군원 문화입니다. 그래서 함께 어울려 마시는 문화를 함께 마신다는 것은 곧 그 집단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므로 술을 마시는 방법에 엄격한 법도와 예가 중요하였다. 향음주례라고 해서 조선시대 어른이 되면 처음으로 술 마실 수 있는 자격을 주며 술을 적당히 마시면 맛이 좋고 향기로운 음식이지만
지나쳐서 몸을 해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다. 청춘 딱 좋은데. 이 술은 좋은데이 컬러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석류, 블루베리, 파인애플, 사과. 제가 한번 마셔보고 싶은 소주입니다. 중국의 음주 문화. 중국인들은 술이 없으면 예를 다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일상의 거의 모든 행사에서 술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한국과 다른 중국의 음주 문화 중에서 만적, 즉 차다라는 글자를 좋아해서 중국에서는 첨잔이 예고 술잔을 서로 받고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이 마시고 싶으면 상대방에게도 술을 권한다. 잔을 부딪힐 때는 자신의 술잔을 상대방의 잔보다 낮게 한다. 병을 처음에 쥐고 다른 사람이 테이블을 돌며 모든 사람의 빈잔을 채워야 한다. 이게 중국의 원탁 테이블 문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중국의 술들인데요. 용두상주 특이하고요. 삼보주 중국의 술입니다. 이 백주는 알코올 함량이 42%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술도 있고요. 북경방장 주창 뭐 이렇게 백주인데 이게 백주인데 52%입니다. 북경 이가두주 56%인데요. 이건 황주입니다. 이거는 술잔입니다. 도배라고 하는데 도배는 술잔을 말하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유품으로 전해오는 물건이다. 무릎 담요랑 도배 잔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우산입니다. 와인잔 모양의 우산. 다양한 석류, 블루베리, 파인애플, 사과, 화이트, 파인애플, 소다, 다양한 모양의 소주가 있습니다. 이건 소주 뚜껑인데 굉장히 큽니다. 여기 아무도 없나요? 여기 소주 한 잔 주세요. 따뜻한 국물도 하나 주시고요. 예, 여러분 여기는 어디일까요? 네, 여기는 소주 한 잔 하기 딱 좋은 그런 서민들이 소주하기 좋은 그런 장소인데요. 제가 있는 이곳은 마산 무학소주에서 만드는 굿데이 뮤지엄에서 술에 관한 수많은 자료와 그리고 제품들 그리고 볼거리 이런 것들이 가득 있는 그런 술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여러 나라의 술을 모두 만날 수 있는 곳은 보기 드물다고 하는데 저는 옛날부터 여기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아주 오늘 제대로 구경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산에 있는 굿데이 뮤지엄에 한번 꼭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싶으면 사전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오면 정말 세계의 다양한 나라의 술의 역사와 문화와 볼거리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해에서 구멍을 꿈꾸다 남해몽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예!